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몬스터의 박성호입니다. 그란 꼴레오스를 시승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타페 차주로서 그란 꼴레오스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관 같은 경우는 산타페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해주시고 있는 차량이듯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면부는 굉장히 멋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 앞에 요 그릴 부분은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그 디자인에 있어서는 산타페보다는 소렌토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옆모습도 멋있고, 산타페가 뒷모습으로 굉장히 욕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란 꼴레오스는 뒷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약간 포르쉐 같기도 하고 뒷모습에서는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거 리어 와이퍼가 이거는 좀 가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쪽으로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너무 아래에 있어요. 너무 낮아요. 보통 한 이 정도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공간적인 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산타페보다 많이 작습니다.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콘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작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밑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웬만한 세차용품이랑 캠핑용품들 같은 것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속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또 트렁크가 그렇게 작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3열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비교하기 힘들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트렁크는 그렇게 보니까 막 작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큰 짐을 넣을 때는 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은 넓고 쾌적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는 위치로 운전석을 맞춰놨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갑니다. 헤드룸 공간도 충분하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게 시트를 뒤로 젖힐 수가 있는데 이게 최대예요. 거의 승용차 정도의 기울어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온도 조절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열선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온도 조절도 다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워크인 스위치가 없잖아요. 시트를 조금 밀고 싶어도 조수석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깥쪽은 다 가죽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만 가죽이고 여기는 또 직물입니다. 그래서 해줄 거면 그냥 다 같이 가죽을 해주지 이유가 있었나? 제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틈이 없어요. 보통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팔 쿠션하고 여기 시트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팔 쿠션 간격 자체도 작은 데다가 여기 공간까지 없으니까 이게 운전자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와보면 공간이 확실히 좁은 거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여기 보시면 요거 안전벨트 요거 높낮이 조절이 없어요. 조금 조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안에도 되게 적어요. 수납적으로 굉장히 적다. 여기 말고 수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컵홀더밖에 없고, 여기도 휴대폰 넣으면은 할 데가 없는데, 저희 카메라가 요만하거든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온전히 들어가지가 않아요. 수납적인 부분이 굉장히 좁다. 그거는 좀 아쉽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있다, 많이 있다, 그럼 수납이 많이 필요하실 거고, 또 젊은 또 30대 초반 분들이 타실 때는 굳이 수납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호불호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란 꼴레오스 정말 부러운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 모니터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유튜브가 공짜예요. 그냥 나와요. 산타페는 돈을 줘야지 됩니다. 유튜브 보려면 돈을 또 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산타페보다 한 단계 윗급의 차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조수석으로 가면 운전석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딱 안 보이게. 이런 센스까지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T맵이 있는데 이렇게 T맵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운전자 시점에서 이렇게 T맵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핫스팟 기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차에 있는 핫스팟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르노에서 지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 오픈이 됐는데 거기에도 모니터가 3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물리 버튼이 너무 없어요. 이제 아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켜주긴 해요. 굉장히 잘 알아듣고 편리하긴 한데 그래도 열선 정도는 물리 버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끔은 말할 때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열선 버튼 있으면 그냥 무심코 딱 누르면 되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꼭 드라이브 가려면 2번 해야 됩니다. 후진하려고 해도 이렇게 2번 해야 되고,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운전자로서 불편한 거는 확실합니다. 후진도 2번, 드라이브도 2번 해야지 가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쉽다. 차키 같은 경우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르노 차키가 막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이렇진 않잖아요. 자, 이게 무게감도 너무 없고 가벼운 데다가 고급감도 없고 멋있지도 않고, 이거는 진짜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가, 이 소리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깜빡이 소리입니다. 깜빡이 소리를 상중하로 조절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운전을 해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운전을 해보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로도 동해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르노 그랑 꼴레오스, 이 주행 질감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서는 당연히 압권이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전기로 가다가 엔진에 개입이 들어갈 때 그 소리가 조금 과하게 들어온다, 이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귀를 기울이면 느끼겠지만 그냥 일반인이 탈 때는 아무런 이질감이 없습니다. 엔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요. 하이브리드인데 뭐 힘이 부족하다? 뭐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1년 동안 산타페를 운전한 차주로서 뭐가 느껴지냐면 노면 소음이 좀 느껴져요. 이 차를 그냥 타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뭐 시끄럽다? 노면 진동이 많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정숙하고. 근데 산타페에 비해서는 확실히 노면 소음, 노면의 진동은 더 있다. 제가 터널 밖에 있다가 터널을 딱 진입할 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배경이 딱 나타납니다. 그랬다가 싹 없어져요. 터널에 들어가면 딱 어두워지면서 보라색 배경이 생깁니다. 화면에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 없어지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너무 밝아요. 터널 안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게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시야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가고 있는데요. 차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불안감 없이 굉장히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 현대 기아의 자동차들 있죠.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키면 예를 들어서 목표 속도를 100으로 해놨어요. 앞차가 좀 안 가가지고 뭐 5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앞차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해서 앞에 공간이 많이 생겼을 때 풀악셀을 밟아서 그 목표치를 맞춰줘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족들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누가 그렇게 풀악셀을 밟습니까? 그냥 천천히 맞춰줘도 되거든요. 근데 르노는 어떤지 궁금해요. 과연 르노도 그렇게 풀악셀을 밟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100km인데 지금 62km까지 줄었거든요. 이때 옮겨보면 속도를 어떻게 올리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풀악셀을 밟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야죠. 풀 오토 파킹 하면 잡아주겠죠? 나왔어. 정차를 하면 어디다 할 건지 찍어줍니다. 시작! 갑자기 앞에 차가 들어왔어요. 당황하지 않고 근데 이 정도면은 잘했습니다. 여기 바닥이 보이니까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차가 있을 때나 여기 사람이 지나다닐 때 내 차의 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안 드러나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주차할 때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면 바닥 선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는 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랑 꼴레오스 시승을 해봤는데요. 좋은 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장점 3가지는 엔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엔진의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은 무조건 그랑 꼴레오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가 3개가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티맵이나 이렇게 핫스팟이 휴대폰 연결 없이 자동으로 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차를 사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단점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일단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온다. 그 나쁜
나쁘진 않아요. 정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산타페에 비해서 조금 더 노면 소음이 느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버튼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실제로 주행을 하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은 확실히 적었습니다. 트렁크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차박을 할 때 이 높이라든지 뭐 운전석이나 뒷좌석에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 수납적인 부분들이 뭐 아이들이 있다거나 뭐 짐이 많다거나 캠핑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시승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몬스터의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